8월 31일 생생주식입니다. 오늘로써 8월 달이 끝나죠. 자, 내일부터는 이제 9월장이 시작이 됩니다. 3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작년 동기 대비 2.6%가 올랐죠. 시장 전망치하고 부합하는 그러한 수준인데요. 9월 16일에서 17일에 FOMC가 열립니다. FOMC를 앞두고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을 끌었는데 연준은요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죠. 따라서 2.6%면은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보면 먼저 9월 5일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있어요. 이 고용보고서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계절적으로 7월과 8월은 고용이 부진한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해가지고 7월에 이어서 8월에 고용지표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해서 놓고 볼 때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 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월 11일에 8월에 미국 C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서 FOMC에서 결국은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 7월의 PCE 자체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고용보고서와 CPI까지 확인하고 나서 연준은 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9월의 국내 체크점은 뭐냐면은 9월 3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죠.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법제화로 완전히 이제 진행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제 개편안 수정안과 관련된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겠죠.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9월 초 중반까지는 세제 개편 수정안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주 기준한 50억 원 이런 쪽으로 일단 결론이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9월 중반을 넘어가 버리면 9월 후반부터는 50억 원으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증시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무 미적미적된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의지, 얘들이 의지가 약하구나, 어떤 증시를 5,000포인트로 가져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세부안에 대한 의지가 약하구나, 이렇게 너무 미적미적되면은 나중에 결정을 하더라도 증시는 그렇게 반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9월 초반, 안 되면 늦더라도 9월 초중반에는 일단 긍정적인 그러한 수정안으로 결론이 나와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미국 증시 금요일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에 조정을 보였는데, 자, 여기에서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나스닥에서 우리가 5일 이평선하고 21일 이평선 이 두 개를 가만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조정이 나올 때, 자, 5일과 20일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계속 방어가 됐어요.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에서도 자, 데드 크로스가 나올 듯 하면서 여기서 방어가 됐었죠.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를 방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해 줘야만 등락을 주면서 계속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우상향 기조를 살려나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 준다면은 앞에서의 이러한 패턴이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흐름이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를 방어해 주는 게 좋다, 이를 기준으로 후속 흐름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일요일이니까 주봉 차트를 갖고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혼조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5주 이평선을 간신히 지지하고 끝났어요. 5주 이평선이 3182포인트에 있으니까 간신히 지지는 하고 끝났어요. 따라서 이번 주에는 5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3180포인트 여기를 갖다가 지지로 유지하는가, 이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하향시에는 1차적으로 3150포인트, 그리고 2차적으로는 3120포인트 여기를 각각 지지선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위쪽으로는요. 위쪽으로는 1차적으로 3213포인트, 그리고 2차적으로는 3242포인트를 각각 돌파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기준으로 주봉 차트상으로 놓고 볼 때는 이번 주 후속흐름을 체크하는 어떤 기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 좀 등락을 주는 가운데 5주 이평선 아주 살짝 위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5주 이평선 즉 795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5주 이평선을 일단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를 우선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하향한다 그럴 경우에는 782포인트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체크하셔야 되고, 위쪽으로는 1차적으로는 806포인트, 그리고 2차적으로는 813포인트 여기를 각각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813포인트는 어디예요? 지지난주 음봉의 고점입니다. 여기를 넘기는 거죠. 이러한 기준점들이 중요하니까 이번 주 코스닥 후속흐름에서는 말씀드린 이러한 지지점, 기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속흐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특히 조선 쪽에서도 선박 엔진 쪽의 어떤 상승 기조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전히 물량 공방, 혼조 공방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좀 까다로운 등락이 있는 거예요. 조선 엔진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조선업 호황에 따라서 선박 엔진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요 100%를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저탄소 엔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STX 엔진이나 한화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이나 HD 현대 중공업 엔진 분야, 엔진 부문 사업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박 엔진 관련주 주가가 여전히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일단 특징인데,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쪽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장이 여전히 매매를 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까다로운, 그죠? 다소 까다로운 그러한 시장 영역입니다. 시장 영역인데,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러면 과연 이러한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그러니까 지루한 행보등락의 박스권, 이거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이격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더 좁혀지면 이제 위든 아래든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타이밍을 볼 때 과연 위로 갈 수 있냐 아래로 갈 수 있느냐인데, 위로 갈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두 가지 조건이 나와야 돼요. 일단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내 증시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히 세제 개편안 수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증시는 이러한 횡보 등락을 마무리하고 위로 일단 방향성을 시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 영역인데요. 이번 주 증시에서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